한 주간 가장 주목받은 과학 소식을 하나로 모아보는 사이언스 핫파이브 시간입니다. 네, 이번 주에는 어떤 이야기가 시청자들의 이목을 끌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이동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5위 소식부터 알아볼까요? 네, 이번 주에는 유난히 국내 우주 기술과 관련된 성과들이 잇따라 나왔었습니다. 먼저 우리 독자 기술로 완성한 차세대 중형위성 1호가 이 발사에 성공하면서 궤도에 무사히 안착을 했습니다. 네. 차세대 중형위성은 지난 주말로 발사가 예정돼 있었지만 이 발사체 상단부에 문제가 생기면서 두 차례나 연기된 끝에 결국 월요일에 발사가 됐습니다. 위성은 발사 후에 102분 만에 노르웨이 스발바르 기지국과 첫 교신에 성공을 했고요. 이후에는 이 대전에 있는 지상국과도 교신에 성공했는데요. 이번에 이 차세대 중형 위성의 발사로 인해서 우리나라도 이제 민간 주도의 위성 시대를 열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또 이 목요일에는 이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1단 엔진 연소 시험이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됐죠. 지난달에 이 100초 연소 성공에 이어서 이번에 이 127초 동안의 이 연소에 성공하면서 이 최종 목표를 결국은 달성은 한 건데요. 이로써 핵심 기술인 엔진의 성능 검증이 모두 끝난 상태입니다. 누리호는 이제 이 오는 10월에 위성 모델을 탑재한 뒤에 1차 발사를 거치게 되고요. 내년 5월에는 실제 위성을 태우고 본발사에 도전할 예정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2030년까지 우리 기술로 달에 사람을 보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꼭 실현됐으면 좋겠네요. 자, 다음 소식은 뭔가요? 네, 얼마 전에 갑자기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이 먹통이 되면서 애를 먹은 분들이 많았을 텐데요. 혹시 두 분 앵커 중에도 이런 경험을 하신 분이 계신가요? 저는 사실 저희 부모님께서 갑자기 이거 왜 그러냐면서 저한테 물어보셨는데 저도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네, 그렇죠. 이 구글 안드로이드 기반의 스마트폰을 쓰시는 분들이 겪은 현상인데 이 당시에는 이 기기가 잘못된 줄 알고 이 대리점으로 서비스 센터로 달려가신 분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 네이버와 카카오톡 등의 이 애플리케이션을 눌렀다가 앱이 중지됐다는 알림창이 뜨면서 휴대전화가 먹통이 된 그런 현상이었는데 이 원인은 안드로이드 시스템 애플리케이션인 이 웹뷰에 있었습니다. 이 웹뷰라는 게 웹 콘텐츠를 표시해주는 앱인데요. 이 앱의 최신 업데이트를 실행을 하면 다른 앱과 충돌을 일으켰던 거죠. 이용자들은 이 임시방편으로 앱 업데이트를 삭제를 해서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었는데 문제는 구글이 이런 사태를 7시간이나 지난 뒤에야 공지를 하고 오류를 수정을 했다는 겁니다. 이 구글은 지난해 12월에도 유튜브를 포함한 서비스가 먹통이 되면서 이른바 이 넷플릭스법의 첫 제재 대상이 되기도 했는데 이 넷플릭스법이 한마디로 이 서비스로 이익을 창출하는 만큼 품질을 제대로 관리해라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구글이 늑장 대응으로 이렇게 이용자들한테 불편을 끼치면서 또다시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좀 문제에 대해서 사과하고 원인을 설명하는 구글사의 좀 성의 있는 태도가 필요해 보입니다. 코로나19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해서도 눈에 띄는 연구 성과들이 보이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최근 백신 접종이 활발해지면서 사실 이 경각심이 조금은 느슨해지는 상황인데 이런 가운데 이 코로나19 환자의 경우도 40%는 완치 후에 또 이 코로나19에 걸릴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미국과 싱가포르 연구팀이 코로나19 환자 160여 명을 분석해 본 결과인데요. 대상자의 12%는 완치 후에 이 중화항체가 전혀 만들어지지 않았고요. 또 27%는 항체가 생겼다가 바로 줄어들어서 충분한 면역 반응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합하면 이 한 40%에 가까운 환자가 완치 후에도 이 코로나19 재감염의 위험이 여전히 있다는 거죠. 이런 비슷한 주장이 러시아에서도 나왔는데요. 러시아 백신 개발 담당 기관의 전문가가 이 코로나19에 걸렸다 완치된 사람도 한 20% 정도는 항체가 없었다 이런 분석을 내놨습니다. 코로나19를 앓고 나도 보호 항체가 생기지 않을 수 있다는 거니까 결국은 이 감염 후에 완치됐다고 하더라도 방심하지 말고 반드시 항체 형성 여부를 확인을 해서 없을 경우에는 백신 접종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모로 백신 접종은 필수네요. 자, 우리나라에서도 고령층 백신 접종이 본격화했는데요. 어르신들이 백신을 맞을 때 주의해야 할 점은 없을까요? 네, 저희가 이번 주에 이 코로나19 브리핑을 통해서도 전문가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었는데 보도 내용 한 번 더 짚어보자면 우선 열이 심하거나 이 의식이 또렷하지 않을 경우 어르신들은 이 백신을 맞아서는 안 됩니다. 또 어르신들이 만일 의사 표현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 싶으면
접종을 미뤄야 되고요. 또 이 특히 다음 달에 백신을 맞게 되는 75세 이상 어르신들의 경우는 외출이나 이동이 어려울 정도로 거동이 불편하시면 백신 접종에서 제외되게 됩니다. 예. 또 만약에 기저질환이 있으셔서 외부로 이동할 경우 혹시나 이 질환이 악화할 우려가 있는 이런 분들도 백신을 맞을 수가 없습니다. 또 이 접종 후에 몸 상태를 살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아나필락시스 같은 우리가 우려하는 이런 중증 이상 반응이 생길 경우에도 그 자리에서 바로 발견만 되면 회복을 할 수 있으니까요. 반드시 30분 이상 머물면서 안내에 따르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네, 전문가들도 컨디션이 좋을 때 백신을 맞는 것을 권장하고 네. 또 접종 후에 상태를 잘 지켜보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무엇보다 안전에 최우선을 두고 접종이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벚꽃도 일찍 피고 예년 같으면 한창 봄 축제가 열릴 때인데 분위기가 좀 많이 다릅니다. 그렇죠. 네, 뭐 좀처럼 이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으면서 이 봄나들이 분위기도 좀 한풀 꺾이고 있습니다. 네. 이 먼저 대표적인 봄 행사였던 이 여의도 봄꽃 축제가 취소가 됐는데요. 다음 달 1일부터 12일까지 이 서강대교 남단부터 국회의원회관 사거리 구간이 통제가 됩니다. 대신에 이 4월 5일부터 11일까지 90분씩 하루 7번으로 시간대를 나눠서 온라인 신청으로 이 봄꽃 축제를 신청을 받기로 했는데 네. 회차마다 이 관계자를 포함해서 99명까지 입장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이 방법을 이용하시면 직접 봄꽃 축제를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또 이른바 비대면 축제를 선택한 곳도 있습니다. 이 홍성 남당항의 세조개 축제의 경우는 지역 상인들이 직접 유튜브에 영상에 출연을 해서 홍보에 나섰는데 온라인으로 축제를 알리기도 하고 또 이 밀키트라고 하죠. 간편 조리식품들을 판매를 하면서 새로운 절충안을 찾아내기도 했습니다. 뭐 이렇게 지역마다 축제를 취소한다거나 아니면 이 새로운 방법으로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뭐 봄맞이에 들떠서 이렇게 몰리는 인파를 강제로 막을 수는 없는 만큼 이 어딜 가든 알아서 스스로 방역 수칙을 지키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작년부터 벚꽃 구경, 단풍 구경 못 가는 게 이번이 마지막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네. 얘기를 했는데 정말로 축제 못 가는 게 이번이 마지막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동 기자 잘 들었습니다.